안녕하세요. 테크그레이트 꿀단지 PD입니다. 무려 6년 만에 아이패드를 하나 샀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구매했고 2014년 말에 구매했던 아이패드 에어 2세대는 이제 놔주려고 합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태블릿을 영상 시청과 웹서핑을 하는 가벼운 용도로만 사용했었기 때문에 아이패드 에어 2세대가 충분했었고, 무엇보다도 아이패드를 새로 사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이 녀석의 OS 업데이트를 새로 해주더라고요. 최근에 아이패드 OS 14를 업데이트 해주긴 했는데 이제는 펜도 좀 쓰고 게임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언박싱 하면서 첫 느낀 관계, 왜 6년 만에 새로운 아이패드를 샀는지 그 이유도 함께 정리합니다. 박스는 윗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측면에 애플 로고와 아이패드 에어 글씨가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데, 보호 비닐을 뜯어내면 제가 선택한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잘 보입니다. 구성품은 디자인드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가 적혀진 설명서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20W 충전이 가능한 어댑터와 USB-C to USB-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환경을 많이 생각한다더니 포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을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면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깻잎 통조림을 크게 넓힌 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디자인이 좋기 때문에 조금은 세련되고 조금은 고급진 듯한 모습 만족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178.5mm, 세로 247.6mm인데 누구나 쉽게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A4 용지를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뒤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A4 용지가 남는 모습을 보면 이 정도구나 하실 거예요. 두께는 직접 측정해보면 6.13mm가 나오고 카메라가 있는 부분은 8.33mm가 나옵니다. 무게도 측정을 해봤는데 462g이 나오네요. 전면을 보면 상하 좌우 베젤이 균일한 형태인데,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구매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베젤 때문입니다. 저는 물리적인 홈 버튼을 좋아하지 않고 베젤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아이패드 프로와 매우 흡사한 형태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측면도 살펴보면 좌측면은 깨끗하고 상단면에는 스피커와 마이크, 지문인식 센서를 포함한 전원 버튼이, 우측면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면에는 스피커와 USB-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단면에 마이크가 있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마이크는 카메라 하단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터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는데, 터치 아이디 사용과 동시에 바로 홈 화면으로 진입한다는 점이 제가 아이패드 에어 4를 구매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면 보안 잠금 해제 후 한 번 더 화면을 밀어줘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10.9인치 IPS 디스플레이는 2360곱하기1640의 최대 해상도에 최대 밝기가 500니트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위한 조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밝기 변화를 살펴보면 100%에서 0%까지 왔다 갔다 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야외로 나가서 밝기 100%에서 햇빛을 바로 받으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제법 잘 보입니다. 이 정도 화면 밝기면 언제 어디서나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4K 설정이 가능하고, 디스플레이에 우리가 흔히 올레 포빅이라 부르는 지문 및 유분 방지 코팅, 반사 방지를 위한 저반사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추가로 보호 필름을 붙이게 되면 명암비가 떨어지는 등의 디스플레이 성능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름 없이 사용할 겁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애플 펜슬 2세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펜이라고 하면 노트의 S펜만 조금 써봤기 때문에 애플 펜슬이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데, 노트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림도 좀 그리면서 다양하게 사용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화면 주사율이 60Hz라서 펜을 사용하기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충분히 필기감이 훌륭하고 반응 속도가 충분히 빨라서 딜레이가 딱히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A14 바이오닉 모바일 프로세서 4GB 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프로 4세대에 탑재된 A12G가 A14보다 조금 더 우수하긴 한데 A14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확인해봐도 긱벤치5에서 싱글코어가 1594점, 멀티코어 4189점이 나왔고, 컴퓨터 점수는 12478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안투투도 돌려봤는데 642,723점이 나왔습니다. 매우 높은 점수입니다. 애플의 최신 바이오닉 프로세서의 우수한 성능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죠. 제가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구매한 네 번째 이유도 모두가 인정하는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10.9인치 태블릿을 양손으로 잡고 배틀그라운드를 하기에 어울리는 폼팩터는 아니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배그는 로딩 시간이 긴 게임으로 유명한데 상당히 빠르게 로딩이 끝났고, 설정에 들어가 보면 UHD 화질의 울트라 FPS, 밸런스 화질의 극한 FPS,
원활 화질에 90fps까지 지원합니다. 게임을 직접 해보면 역시나 매우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버퍼링도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역시 게임은 조금이라도 더 큰 화면을 사는 게 좋아요.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스테레오 스피커의 좌우 소리 크기 밸런스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소리를 들어보면 귀에 거슬린다거나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후면 1200만화소, 전면 7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데 카메라는 그냥 달려 있어서 기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있고 애플하면 생각나는 인물사진 모드도 없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으로 카메라를 딱히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구매 선택 시에 카메라 스펙을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배터리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7538mAh를 탑재하고 있고 기본 포함된 20W 어댑터와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보면 19W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은 조금 더 오랜 시간 사용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스트를 통해서 조만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라인업상 위치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절대적으로 아쉬운 점을 생각해보면 120Hz 주사율, 램 용량, 카메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들이 크게 느껴진다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아니라 프로 4세대로 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언급한 아쉬운 점들이 비교적 가벼운 제 태블릿 사용 패턴을 고려했을 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배송받자마자 언박싱하면서 왜 이 녀석을 사게 되었는지까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 대한 제 첫인상은 아이패드 입문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선택하기에 참 괜찮은 태블릿이라는 것이고 기존의 아이패드나 아이패드 에어 전세대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왔을 때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기 아이패드가 있는 이곳 아니 꿀단지 생겼죠. 꿀단지를 누르시면 구독이 되고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따끈따끈하면서도 신선한 영상이고요. 이 영상도 괜찮아요. 가장 제가 최근에 올린 정말 따끈따끈한 영상이에요.